네,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 판사들의 누가 선배냐라는 이 법조 경력이 논란입니다.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얘기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일단 이번 법조 경력 논란, 이거 무슨 논란입니까? 네, 뭐 방금 지금 누가 선배냐 논란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변호사 시험과 그 사법 시험이 서로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누가 선배냐 후배냐 이런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법관들이 기본적으로 그 상호 존중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. 독립된 법원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선후배 관념은 우리가 이제 이 사회에서는 뭐 되게 일상적인 관념이지만 그 법원 내부에서 선후배 관념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통용되는 그런 호칭은 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. 또 다만 그 법조 경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. 이게 왜냐하면은 법조 경력이 그 법원 내부에서 그 사무 분담 기준을 정할 때 주요 그 자료가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현재 그 각급 법원별로 그 판사들의 다수결에 따라서 그 법원의 사무 분담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뭐 단독 판사 보임 등에 있어서 그 법원마다 자율적으로 배석 판사 근무 기간, 그 다음에 법조 경력 등을 어느 정도로 반영할 것인가, 이것을 지금 법원별로 달리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왜 이제 와서 이 변시 1회와 이 사법연수원 42기가 논란이 된 겁니까? 네, 뭐 지금 논란은 이제 와서 됐는데 이 시발점은 그 임종원 전 차장, 지금 재판 중이죠. 임종원 전 차장으로부터 이제 촉발이 됐는데요.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보니까 그 과거 이제 법원 행정처 그 임종원 차장 명의로 공지가 하나 나왔었다고 합니다. 그 공지의 요지는 뭐냐면은 그 이제 변호사 시험 1회 출신은 그 의전에 있어서는 41.5기로 대우하고 그 다음에 사무 분담에 있어서는 42기로 대우한다. 이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그 변시 1회는 2012년 3월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거든요. 네. 그리고 이때 2012년도에 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연수원 기수는 41기입니다. 그래서 그냥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끝자릿수가 같으면은 같은 해에 배출이 된 겁니다. 그래서 변호사 시험 1회와 연수원 41기가 똑같이 2012년도에 다만 그 개월 수는 조금 달라요. 연수원 41기는 1월, 그다음 변시 1회는 3월. 그렇게 같은 2012년도에 이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집단인데 그 자격 시험의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법조 경력으로 어떻게 산정을 할지에 대해서 좀 견해 차이가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. 그 임종원 전 차장이 법원 행정처에 있을 때 2012년도에 배출된 변호사 시험 1회 출신 법관들의 그 법조 경력을 그 다음 해에 배출된 연수원 42기와 같이 취급하겠다. 이렇게 이제 공지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법원에 있었던 이제 그 판사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로스쿨 출신 법관이 전체 총 판사가 3,000명이거든요. 근데 그 중에 1%에 불과한 그 30명밖에 없었다고 해요. 그리고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이분들이 다 초임 법관이기 때문에 법원 행정처에서 뭐 공지가 나온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다가 이번에 어떤 그 당시에 이러한 공지가 실제로 각급 법원들에서 명문화, 사무 분담 기준으로서 명문화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러한 좀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판사들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좀 선후배 논란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보니까 부산지법이 지난 6일에 의결한 기준을 보면은 이 변시 1회와 사법연수원 42기는 뭐 사실상 법조 경력이 같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뭐 내용이 포함되기도 한 것 같던데 이 법원별로 이게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. 각각의 입장은 어떻습니까? 네, 그 좀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42기가 이제 변시 1회와 그 같게 취급되어야 한다라는 논거는 뭐냐면 연수원 42기들이 오히려 변시 1회보다 그 법관 임용 시점이 오히려 앞선다. 라는 근거가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로스쿨 출신 1기들은 임용 후에도 장기간 연수를 받아야 된다. 그런 것에 비해서 또 연수원 출신들은 2년 동안 그 사법연수원에서 그 교육을 받는데 이러한 교육 기간은 또 법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.
라는 게 이제 42기와 변시 1회를 같게 취급해야 된다라는 어떤 논거이고요. 그것에 대한 어떤 반박 논거는 이게 뭐 만약에 법관 임용 시점을 가지고 법조 경력을 그렇게 달리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법조 경력이 20년 차인 변호사가 이제 판사가 됐다고 칩니다. 그러면은 그 20년 선배였던 사람이 법관 임용이 뒤로 밀렸다고 해서 후배가 될 것인가? 그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는 어떤 그런 좀 반박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만약에 똑같은 그 경력을 가진 판사가 중앙지방법원에 이제 임용이 됐을 때와 부산지방법원에 임용이 됐을 때 법조 경력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런 불합리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그럼 이번에 중앙지법에서는 이 사무분담 기준을 정하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 중앙지법은 지금 어떻습니까? 네, 그 중앙지방법원에서 이번에 그 실제 규정을 제가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. 그 법조 경력이란 그 법관의 사법연수원 수료일 또는 변호사 시험 합격일 이후부터 사무분담일 현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법조 경력의 어떤 정의 규정을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뭐 이제 무리가 없는 또는 타당한 그런 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. 이제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지금 팽팽한 것 같아요. 변호사님께서는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저는 사실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약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법조 경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개월수로 산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. 그 취득을 2012년 1월에 한 사람과 3월에 한 사람이 그냥 개월수에 따라서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독특한 게 연차로 다 하지 않습니까? 사회생활 몇 년 차. 변호사도 뭐 법조 10년 차 이상의 어떤 자격을 요한다. 이렇게 해서 연차 개념으로 하면 당연히 그 해에 배출된 사람들을 동기로 봐야 되는 게 맞고 실제로 필드 그러니까 일반 법무법인들에서도 그 해에 배출된 그 변호사들을 연수원 출신이든 그다음에 변호사 시험 출신이든 간에 같은 동기로 취급해서 뽑고 있거든요. 그렇게 해서 같은 동기로 취급해서 이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법조 일원화에 따라서 이제 이 변호사들 중에서 판사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동기였던 그 변호사들이 판사가 되어서는 갑자기 후배가 되기도 하는 이런 불합리한 어떤 그 법조 경력의 산정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다라는 것이 사실 좀 변호사의 입장으로서는 약간은 좀 씁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것은 그 이해관계가 좀 서로 상충하는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라. 이렇게 하면은 불필요한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실제로 판사님들이 되게 바쁜데 이런 법조 경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서로 이렇게 뭐 이제 논란을 벌이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어떤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닌가. 저는 법원 행정처가 하루빨리 교통정리를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이렇게 논란이 좀 계속이 되다 보니까 법원 행정처는 이제 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뭐 권고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해지는데요. 이 서열 정리가 어떻게 매듭 지어질지 저도 궁금하네요. 오늘 잘 들었습니다.